자, 이번 시간에는요, TET 1급 76회, 지금 법인세 편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그 법인세에서 우리가 그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첫 번째 걸로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뭐 할 차례예요? 어디 갔어? 이번 시간에는, 알아. 예, 요거. 두 번째 항목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이 서식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작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우리 재무회계에서 회계 처리를 먼저 아셔야지만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셔야지만이 요거 작성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배웠던 그 TAT 2급에서 배웠던 회계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퇴직연금에 관련돼서 지금 얘는 이 회사에서 DB형을 갖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요, 차변에 회사에서 그 회사에 대한 그 직원들 12월 31일 현재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먼저 부채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얼마 기록하고요.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으로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 뜻은 지금 이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전체 다 퇴사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갖다가 지급해야 될 그 돈을 갖다가 계산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우리 이걸 퇴직금 추계라고 그러는데, 그 연도 말 결산일 현재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건 배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재무회계로 이렇게 그 총 급여를 갖다가 충당부채로, 퇴직급여를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놓고, 이 금액 중에 전부를 또는 이 금액 중에 일부를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하는 게 퇴직연금제도란 말이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TAT 2급에서 많이 다뤄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중에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 우리는 이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얼마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얘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기억 꼭 하셔야 될 거는 이 퇴직연금제도의 DB형, 확정급여형은 말이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이 회계 처리를 갖다가 그냥 암기만 하셔서 쓰면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퇴직연금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여기 조정명세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된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이 회계 처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 설명이 알아듣기가 좀 쉬워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해놓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이나 우리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넣어놓은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를 한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통장으로 운용을 했다. 이게 뭐냐? 이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결과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따가 흐름은 조정명세서 작성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결과만 잘 이해를 먼저 해주세요. 세무조정할 때는 말이죠. 회사에서 퇴직연금 충당부채, 요거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요, 지금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의 이름이고요. 얘가 지금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디 갔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요. 재무회계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쓰다가 개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법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이 재무회계에 의해서 기록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실제로 얘가 퇴직급여로 지급된 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무 조정을 할 때 이 금액 전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당기에 설정된 것들 있죠. 추가로 설정된 거. 세무 조정은 얘는 송금 불산입 처리예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전체다. 전액다. 요게 하나 먼저 틀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송금 불산입 한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충당 그 부채 중에서 외부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간 거 있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기관으로 벌써 빠져나가서 얘는 두 번 다시 회사로 들어오지 않아요. 직원들이 퇴사할 때 이 금융기관에서 그 직원한테, 퇴사한 직원한테 직접 지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집행이 된 거야 벌써. 회사에서 빠져나와서 외부 금융기관에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외부 금융기관에 일치된 금액 전체를 다 송금 산입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전액 송금 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외부 금융기관으로 예치되는 그 금액 전체를 송금 산입 이렇게 해준다고 먼저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퇴사자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퇴사를 하게 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게 돼요? 여기다가 써볼까? 퇴사자가 있어서 금액 얼마, 퇴직금을 갖다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돼야지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배웠어요? 여기 차변에 우리가 퇴직금 충당 부채로 갖고 있었던 금액 중에서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그 금액만큼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이 하나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으니 퇴직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서 뺏어 줄 테니까 대변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얼마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또 두 가지가 되는데, 퇴사자가 발생할 때는 여기서 세무 조정을 해줄 사항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전년도에 우리가 송금불산입으로 우리가 기록했던 금액 다 송금, 즉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직원이 퇴사를 해서 충당 부채가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퇴사자가 나갔을 때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지급한 금액만큼은 이제 송금 산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처음에 기록할 때 다 송금 불산입을 해줬으니까. 이해가 돼요? 반대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처음에 이게 외부 금융기관으로 나갔을 때 전액을 다 송금 산입해줬죠. 비용 처리해줬단 말이에요. 비용으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여기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금액이 이만큼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빠져나갔는데 얘가 퇴직금 지급했다고 이때 또 비용으로 인정해 줄까요? 또 송금산입이에요? 여기가? 아니죠. 이것만큼은 연도수가 지금 달라요. 벌써 비용 처리했던 게 그 다음에 빠져나갔을 때는 퇴직연금이 집행돼서 퇴사자한테 지급된 거 이 금액만큼은 여기서는 송금 불산입을 나간 것만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 전년도에 송금산입으로 다 벌써 해줬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이 집행된 지급된 금액만큼은 송금 불산입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틀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 얘는 특히나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두 가지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전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배우셨던 것처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얘는 전년도에 그 각 계정마다 유보로 처리해 놓은 항목들 계정들을 다 모아놓은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 내용을 요거만 먼저 보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당기에 전년도죠 3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얘 다 송금 불산입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퇴직연금으로 이체시켜준 금액 이게 또 3천만 원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자료 2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련돼서 요게 이따가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난해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충당금 설정된 거 송금 산입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즉 여기서 따지면 세무조정에서 입금 산입에 해당돼요? 송금 불산입에 해당돼요? 퇴직급여는 송금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자, 요거 비용 인정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송금 산입에 해당 금액으로 유보시켜 놨어요. 비용이기는 하되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지금은 그냥 추정으로 넣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세법에서는 얘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처분은 유보를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변에 이번은 발생한 거. 퇴사자가 발생해서 대변에 대변이래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2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정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을 때는 송금 불산이 해놨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이렇게 사용되면은 요만큼은 어떻게 된다? 비용 처리 송금 산입으로 그때는 해준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되 지금 문제 우리가 조정명세서 작성해야 될 거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얘만 떨렁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 회계 처리가 연결된 게 두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때도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참고해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 금액들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인 거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얘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지금 뒤에 제가 요거 연결된 조정명세서 설명을 해드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 무슨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질문들을 받아보게 되면은 특히 그 전산세무 1급이나 TET 1급 법인세 이 파트에서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회사에 다니시면서 법인세 관련된 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격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특히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업무와 관련돼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조정명세서 설명하는데도 당장 업무는 처리해야 되겠고
TET 2급이나 좀 배웠던 재무회계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이 파트는요, 앞에 있는 재무회계라든지 부가세라든지 다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식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이 말들도 용어들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은 하는데 본인이 뭘 몰라서 질문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줘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걸 설명해줘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공부할 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탓하거나 또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100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반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교재 찾아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누구한테 말만 들어서 그 상황만 모면해서 문제를 풀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공부 안 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거 안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지식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책도 보고 등등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특징은요, 꾸준히 책을 봐야지 돼요. 그리고 노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이 업그레이드 최소한 시키지는 못할 망정 아는 것도 까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TET 1급이나 법인세를 배우시는 분들 정도의 레벨이 되시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자꾸 찾아보고 반복해서 보고 책도 보고 이런 스스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세가 필요해요. 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참 답답한 시간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만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배우실 때 하나하나 배울 때라도 신경 써서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퇴직급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그 충당금하고 보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자, 주어진 자료는 이렇게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요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천만 원. 퇴사자가 발생해서 이만큼 감소됐다는 뜻이에요. 얘는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전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보여주는 항목이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이거는 작년도 거, 이거 올해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조정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여러분이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화면에 어디에서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눈에 익혀 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세무조정 참고자료, 당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1번 아까 있었던 거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과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그거를 참고해달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참고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죠. 세 번째는 퇴직연금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명세서, 여기 아까 얘기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재무회계의 계정 이름이고요.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하는데 이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데, 얘는 재무회계의 계정 이름, 얘는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그 서식 이름. 옛날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똑같이 재무회계에서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썼었어요.
개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입력이 되어 있다. 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 조정명세서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그죠? 요걸 열어서 문제에서 왜 퇴직연금 부담금을 갖다 작성하라고 하면서 얘를 보라고 했는지 자료를 줬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퇴직급여 충당금은 설정 금액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런 거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보시죠. 지금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1번 나왔죠. 항상 순서대로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래요. 즉 12월 31일 현재 올해 직원들이 전체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퇴직금 지급할 거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원은 15명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금액이 자동 집계돼서 기말 현재 임원, 직원 전원 퇴직하면은 15명에 대해서 퇴직금 2억 1천만 원 이렇게 해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이 됐다고 나와 있는 거죠. 요거 다 어딨어요? 이건 주어지는 자료들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 이걸 작성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어지는 자료들 인원해보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임금은 얼마,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인원 이것도 나중에 이거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기서 참고만 하는 자료예요. 이거는 여기 2억 1천,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2억 9백 둘 중에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여기다 반영하는 거고요. 자,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추계명세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 명세들에 관련된 거거든요. 2번은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고 올해 추가로 지금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요. 여기 1억 9천이에요. 이 1억 9천7백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 작성할 때 전액 다 송금불산입으로 해놨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는 충당부채요. 장부상에 보시게 되면 기초잔액이 충당금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3천만 원 기초충당금 부인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 그게 3천만 원이 있었대요. 뭐 차감액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얘예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충당금에서는 충당부채 한도 초과 계산된 거 얘가 세무조정 대상인 거예요. 회사 계산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얘거든요. 한도 초과액은 전액 다 단기에 설정된 거 송금불산이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디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자, 여기서 요거 내용 알고 보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좀 참고하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정작 작성해야 될 것은 얘와 연결되어 있다는 퇴직연금 여기 부담금 조정명세서 있죠? 얘예요. 자, 이제 얘를 보고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작성하는 거 순서만 이해만 잘 해보세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건데 지금 우리 아까 회계 처리했던 것 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기록해놨던 거 있죠. 걔는 우리가 장부에 다 기록을 해놨겠죠. 그래서 여기 원장을 조회하세요. 원장을 조회해서 잠깐만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우리가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이미 송금 납입한 부담금액에 대한 해당 금액을 반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순서대로
그래서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부한 금액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납부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부터 보느냐, 여기 원장 조회를 하셔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거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이 나와 있죠. 198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나왔던 것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정기월 기초 잔액은 얼마 있었어요? 3천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이 중에서 나간 거 얼마 있어요? 2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에는 지금 1천만 원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12월 20일 날 또 퇴직연금 불이백 요거 있죠. 불이백이 얼마가 더 들어갔어요? 4,200. 그래서 현재 잔액은 얼마 있어요? 5,200. 요거 내용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가 장부에 기록된 퇴직연금의 지금 운용상황이란 말이죠. 계정 잔액 상황. 그죠? 요거를 어디다가 써주느냐면 지금 여기 세무조정할 때 여기 1번에부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써요. 기초연금, 아까 기초잔액 얼마 있었어요? 예치금으로 3천만 원 있었잖아요. 기중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여기 수령, 해약한 거 얼마 빼냈어요? 퇴사자 때문에 2천만 원 빼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다시 퇴직금 계산해서 예치금 얼마 예치를 했다고 나왔어요? 4,200만 원 예치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퇴직금 잔액 얼마 나와 있어요? 퇴직연금 5,200 남았었잖아요. 그죠? 다시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봐도 헷갈리고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직접 먼저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뭘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거 비교해 보세요. 자, 요거 1번은 작성할 수 있겠어요? 잔액, 기초잔액 여기 쓰고요. 퇴사자한테 지급한 거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불입한 거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00만 원 잔액 이게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되셨나요? 됐죠? 자, 이 상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으로 예치가 되게 되면 그 해에 바로 전액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송금으로 다 인정해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송금 산입해 준다 그랬었죠.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이게 예치금이라고 그러죠. 퇴직연금 예치금은 무조건 세무조정이 송금 산입이에요. 송금 산입. 그리고 퇴사자한테 지급한 금액 얘는 전년도에 100% 송금 산입 비용으로 인정해줬던 거기 때문에 지급이 됐을 때는 오히려 송금 불산입이에요. 왜? 전년도에 다 송금으로 인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과론적으로 있다가 이거 다 작성을 하겠지만은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의 세무조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외우기도 편하단 말이죠. 퇴직연금 지급액은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얘는 유보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송금 산입. 그럼 얘는 또 유보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인데 이따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의 세무조정은 이 두 개 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긴 뭘 작성하는 거냐면 바로 이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불입한 거. 송금 산입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불입한 거는 전액 다 송금 산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국 나와야 되는 거.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은 4,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게 돼요? 얘는
퇴직연금 예치금 총 잔액에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5,2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불입한 거는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 기초퇴직연금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3천만 원 있었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기타 수령 해약한 거 3천만 원 중에서 얼마 해약했어요? 2천만 원 해약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거 얼마예요? 여기 4,200만 원이 올해에 추가로 납입된 금액이다. 이 금액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세무조정 금액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성하시는데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장부상 기말 잔액은 요거 기준이 요거 이 금액 있죠? 얘를 자동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장부상 기말 잔액이 퇴직급여 축에 이거라고 거기서 끌고 오는 거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입력해 주는 금액이 아니에요. 먼저 이거 퇴직급여 충당금 그 조정명세서가 먼저 작성이 돼서 그 금액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뭐 확정기억은 우리 해당사항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올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부인 누계액이 얼마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되는데 부인 누계액 3천만 원은 아까 여기 문제에서 여기 부인 누계액 3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것만 딸랑하니 와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이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에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저희 추가로 지금 넣은 게 있잖아요. 그 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면 올해 회사 계상의 이 금액이에요. 오케이? 이 금액 전체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에 단기말 부인액인데 올해 거에 발생한 거 다시 이 금액은 올해만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퇴직급여에서 아까 3천만 원 이렇게 발생한 거 있었죠. 누계에서 얼마는 썼어요? 2천만 원은 아까 퇴사자가 발생해서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우리가 벌써 발생해서 뺐죠. 그죠? 송금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럼 누계액은 1천만 원만 남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금액을 제가 써드리게 되면 올해 발생한 금액 1억 9,700 이 금액은 올해 계정에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돼야 될 금액은 아까 3천만 원 충당금 있었죠. 이 중에서 얼마는 인정받았어요? 2천만 원은 퇴사자가 발생해서 인정받았죠. 그죠? 요 상황이 올해 말에 충당금에서 부인 누계액으로 집계 된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 700이 여기 들어갈 충당금 중에서 이번에 세무조정에서 부인액 단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써줘야 될 금액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0700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퇴직 부담금 등 송금 산입 누적 한도액은 이만큼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금액을 전액 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송금으로 다 인정받았지만 충당금으로 놔두는 상태에서는 송금 불산이 상태이고 얘가 퇴사자가 발생해서 지급된 만큼 그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3번의 상황은 퇴직연금과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 자료를 보고서 이 금액을 반영을 해준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작성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순서대로 1, 2, 3 여러분이 설명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 이거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보고 작성하라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복잡하단 말이죠. 알아야 될 지식들이 많아서. 근데 시험 문제 볼 때에는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결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 조정해야 될 거, 소득 처분해야 될 거, 그게 뭐다 라고 딱 기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세무 조정 사항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송금 불산입 하는 항목. 송금 불산입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올해 해약한 거. 그래서 퇴직연금 지급한 거요. 얼마 지급했어요? 2천만 원 지급했다면서요. 이 소득 처분은 유보시켰다 실제로 집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시켜놨던 게 감소한 거예요. 유보, 감소 이렇게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송금 산입하는 거. 송금 산입 어떤 게 송금 산입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거. 걔는 퇴직연금 예치액, 불이백이라고 할까요? 예치금이라고 해도 되고 올해 거 예치금 4,200만 원 아까 냈었죠. 얘는 실제로 다 직원들한테 지급된 게 아니죠. 퇴사했을 때 여기서 빼줄 거니까 얘는 유보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소득처분, 요게 세무조정.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요거 두 개에 대한 게 결과론적으로 세무조정 항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 시험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작성할 줄만 알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의 세무조정은 여기 지급한 거 퇴직연금에서요. 그다음에 예치한 거 먼저 불입한 거 두 개만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합계 등록에다가 반영을 해 볼게요. 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면 얘는 퇴직연금 지급액이죠. 잠깐 떼야 되려나? 지급액 엔터. 지급 금액은 2천만 원. 유보 감소 2번. 자, 그 다음에 불이백 있죠. 퇴직연금 불이백 이는 얼마? 4,200. 이는 아직 다 직원들한테 준 게 아니니까 유보시켜 놓는 거여서 유보 발생. 이렇게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장 누르시고요. 저장되었습니다. 복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퇴직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요게 마무리가 된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대해서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면 여러분이 차후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기다 띄워볼게요. 자, 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입력했던 건 아까 순서대로 잘 보시고요. 1번 작성하는 것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원장 조회하셔서 기초, 그다음에 중간에 해지한 거, 그다음에 납입한 거, 잔액 요거 맞추시면 돼요. 그다음에 결국 세무조정도 단기에 납입한 거, 해지한 거 요 두 개가 세무조정상 소득처분상 여기 나와 있죠. 이거다. 요거 만들 때 두 번째 송금 산입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얘의 잔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5,200 거꾸로 여기에서 3천만 원 기초 잔액이 있었는데 해지한 거 2천만 원이 있어서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은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올해 송금 산입한 할 대상은 4,200만 원이다. 바로 세무조정상에 뜨는 게 얘였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계산하는 거. 세 번째 입력할 자료는 퇴직급여 추계액
얘는 어디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에 있는 그 금액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다. 단기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사항,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단기에 설정한 금액, 단기 설정한 금액 1억 9,700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죠? 부인당한 충당금이 있었죠? 부인당한 충당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줬던 거예요. 송금 불산입으로 부인됐던 충당금 계정에서 3천만 원 이거 있었는데 우리가 얘를 퇴사자가 발생해서 인정된 금액은 얼마였다? 2천만 원 송금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조정까지 끝내면 단기에 부인 누계액은 얼마가 되느냐? 2억 700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해서 요거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밑에 거는 알아서 자기가 다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조정금액이 이 금액이다. 또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것만 내용만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것만 해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아까 우리가 퇴직연금 그 확정 급여형 회계 처리할 때 설명해 드렸던 거 여기다 또 메모해 놨어요. 참고로 보시고 한 번 더 저기 보통 법인세 전체 들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법인세만 앞에 있는 재무회계라든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거 빼고요. 법인세 공부하는 데만 한 뭐 4번, 5번, 3번 이상은 다 보시게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끈기를 갖고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면은 금방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앞으로 1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힘들다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젊었을 때 더 좋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조정명세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